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활용점정 가장 중요한 일요경마입니다. 금요경마에서 승리를 약속드렸고 토요경마에서 반드시 그 승리에 더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토경마 아무리 잘해도 일요경마 욕하면 결국 욕먹잖아요. 항상 욕하시잖아요. 욕 먹어야죠. 일을 못하면. 그만큼 어떤 경마일보다도 중요한 게 일요경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요경마에서만큼은 여타의 경주도 중요하지만 금토일도 중요하지만 일요경마에서만큼은 저도 이제 성적이 나오질 않으면 상당히 허탈해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요. 일요경마는 때려드릴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후반부에는 아예 저배당 경주가 정리되어 있는 경주가 많아요. 초중반부에서 먹지 못하면요, 이기지 못하면요, 일요경마는 실패를 맛볼 겁니다. 준비한 내용들 실수 없이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해서요, 강한 승리 분명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추천 경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은 초반부 4경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5경주, 6경주 다이렉트 갑니다. 중간에 부산 경주 가볍게 붙어가고요. 서울 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다이렉트 붙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4경주에서 배당 누림수 가져가고 후반부 마무리 8경주 메인 하이라이트로 붙어갈 겁니다. 4, 5, 6 부산 4, 8 부산 4경주가 배당 경주고요. 8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 잊지 마시고 만화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일요경마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일경주입니다. 1200m 국산 6등급 안말안정 풀게이트 접전구도죠.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는 듯 하는데 뭔가가 좀 깨름직한 경주이기도 해요. 5번마 새로운 보배, 2번마 하루온이 대끼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운 보배도 나쁘진 않은데 좋은 말은 아니고 2번 하루온도 실전 포인트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편성을 잘 만난 건지 저 마필도 능력만은 아니고요. 두 마필의 입상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깨질 가능성도 반이다. 깨질 수 있는 마필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 있는 3번마 골든 스위치란 전력입니다. 노장 이제 김기배옹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기배옹이 준비하는 마필들의 입상률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골든 스위치도 이제 일요경마에서 이 김기배 기수가 하나만 기승하고 있는데 훈련된 모습도 상위 등급을 잘 따라가요. 문제는 이제 이 마필 자체가 데뷔전에서 선전하지 못했던 이후의 최대 포인트 자체는 아직까지 겁이 좀 많아요. 데뷔전에 뛰는 걸 보시면 발질을 잘 받고 붙어 나오는 말이 있자 놀라서 옆으로 비껴나갑니다. 그래서 후미권 쳐져 있었는데 무엇보다 직선 들어와서는 이제 그 상대 마필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뛰기 시작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 경주가 안말안정이거든요. 3번 골든 스위치 같은 경우는 1200에서는 같이 있습니다. 데뷔전부터도 탄력을 보였고 이번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접근해 가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9번마 천양 국색이란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데뷔전 로드란, 한센 초이스, 송환 플레이어 기본기가 좋았던 마필들 사이에서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직전의 경주는 이제 체중은 이제 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외곽 12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탈은 받았지만 자리를 못 잡고 시정 외선을 고전하면서 전개가 안 나왔다는 거죠. 2번은 좀 달라요. 죽기 길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준비해 줬고요. 3번 골든 스위치는 김기배 기수가 당일 일요경마 단일 출전하는 거라면 9번 천양국색은 7조의 단일 출전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마필 모두 의지는 확인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챙겨가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3번 골든 스위치, 9번 천양국색이 이편성에서 사고를 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마필 모두 챙겨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경주로 넘어갑니다. 1400m 6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역시 기복형 마필들의 접전인데 이거는 정말 좀 애매하죠. 1400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8번마 샤인파인터 그리고 외곽 12번 샌드파워가 우선 대길이에요.
대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죠. 8번마 샤인파이터는 분명히 장악 능력이 좋아서 높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말이 좀 얇단 말이에요. 앞말이고 그리고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당일 만약에 체중이 많이 빠져 있거나 상태가 떨어진다라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2번 샌드파워도 따라갈 수는 있지만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두 마필의 틈도 분명히 넓게 벌어져 있는 구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2대 마필, 사고 칠 수 있는 마필, 첫 번째 마필은 1번 하이천둥이라는 마필. 보여준 건 없죠. 하지만 기본 지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살짝 기대면서 발주를 받아서 그 이후에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끝나버리긴 했었는데요. 기본 탄력감이나 주행 자세는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힘만 차면 뛰어질 마필로 판단하는데 의외로 이번 영주를 준비하는 이제 병합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해줬는데 잘 따라갑니다. 어차피 이렇게 약한 구도에서 인코스에서 훈련 성과가 좋다라면은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라면 분명히 변화를 보이거든요. 1번 하이천둥 아마 배당판에서 인기를 많이 끌 마필은 아닙니다. 조심하실 마필이라고 먼저 강조를 드리겠고요.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필은 좀 인기를 끌겠네요. 4번 그레이트 웨이가 되겠죠. 데뷔전 자체에서도 탄력감은 나쁘지 않았고 직전 경주 역시도 나쁘지 않은 탄력을 보여줍니다. 직전도 발주가 빠르진 않았지만 당시에는 상대 마필이 좀 기대면서 발주 시점 방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처지게 됐죠. 뛰면 뛸수록 계속 주폭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번엔 스피드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차가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전처럼 바닥에서 놀진 않을 거예요. 선두권, 선의권에서 놀아줄 빠른 회복세의 4번 그레이트 웨이는 인기권이라도 여기서 챙겨주실 이유가 상당히 많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경주는 1번 하이천둥, 4번 그레이트 웨이의 필전 변화 가능성 높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당일 상태 체킹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3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마필을 꺾어내야 되고 어떤 마필을 중심과 후착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내용에 대한 파악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자세하게 무엇보다 전개도로 풀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전개도로 그 내용들 자세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네, 1호 경마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5등급에서 기본 적응을 해나가는 마필들 또한 승급하는 잠재력이 좋은 마필까지 또 전개가 좋아진 회복세의 마필들까지 꼼꼼하게 전달을 드릴 구도입니다. 얼마만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압축을 해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파악은 끝나 있는 만큼 그 내용 전달 드리는 경주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어낼 마필들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마필 6번마 메이플문, 바깥쪽 8번마 블랙스프릿, 최외곽 위치하고 있는 10번마 스테레 빅토리. 조금씩 변화 느껴지지만 역시나 이 거리와 상대를 극복하기엔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6번, 8번, 10번은 자신있게 꺾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7두간의 접전인데요. 안쪽 1번마 싱싱장수 1400m 발주를 받고 나서 바닥에 있겠죠. 추임 마필이니까. 2번마 조이브라더는 이번에는 선의권에 가담하려고 노력해 줄 겁니다. 3번마 스페이드네시도 선두권 2번보다는 앞에서 4번마 베스트럭키가 강한 추진 속에서 선행에 가까운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 줄 거고 이제 5번마 광폭주행은 중간 선입 2번과 같은 위치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7번마 천하여제가 빵 치고 나오겠죠. 문세영의 장점 뭡니까? 선행이죠. 빠른 마필 없는 만큼 죽어도 선행 나가려고 해줄 겁니다. 7번을 필두로 4번, 3번 두 마리가 선입권 2번, 5번이 약간 처져 있는 중간 선입 추위권 1번 그리고 바깥쪽 9번마 대군옥은 외선에서 5번 옆을 따라 붙을 겁니다.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이 되고요. 직선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결국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은 단연 4번마 베스트럭키죠. 데뷔전에서 이제 두 번의 경주를 적응하고 나서부터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직전의 경주가 승급전에다가 빠른 레이스였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탈은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몰아서 선입권, 내측을 파고들고 시종 모래를 맞는 전개를 펼치고도 우승했던 마필과 격차를 줄여나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구중은 올랐습니다만 상대들의 변화가 너무 더딥니다. 전개를 끌어주는 마필 역시도 탄력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4번 베스트럭키는 여기서도 강조들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도전권에서는 2번 마 조이브라더가 눈에 띄죠. 데뷔전은 좀 아쉬웠고 직전의 경기도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양념 마필과 충돌 속에서 전개가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극복한 거거든요. 더 뛸 걸음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발주번에 대한 그 신경 쓰면서 준비를 했고요. 성과를 보였던 구도 마필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걸음이 많은 이번 조이브라더는 인기가 구애받지 않고 여기서는 강조드릴 이유가 많다 말씀을 드리겠고, 바깥쪽 7번마 천하여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마필은 이제 선행권을 가거나 선두권 2선 외곽을 타야지 능력이 나오는데 그런 레이스를 펼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 단독 선행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7번 천하여제의 관심은 필요합니다. 안쪽 1번마 싱싱장수 같은 경우는 취임 마필이에요.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자력이 비상이라기보단 선두권 조금은 틈이 나온다면 역습을 해줄 겁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인 타이밍을 가져가느냐. 하지만 마필에 대한 상태와 의지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를 드릴게요. 자, 결국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니지만 승급전 무난히 적응을 했고 상대가 약해진 4번 베스트럭키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2번, 7번, 1번 중에서 기본적인 옥석을 가려주셔야 하고요. 3번만 스페이드 내시는 기대했던 악벽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많이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마필은 휴양을 다녀오면서 이제 휴양 전에 능력 미달 처분을 받았었죠. 중거리에서. 그리고 나서 마방을 이적했습니다. 51조에서 26조로. 이적하고 나서 계속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입관에서 열어주시고요. 5번마 광폭주행은 레이팅에 걸려 있습니다. 어차피 무조건 강공이에요. 3착 이상을 노리기 위해서 3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겠고, 9번마 대군옥은 능력 마필은 아닌데 직전에 발주 받으면서 계속 상대 마필과 부딪히면서 나왔어요. 하려는 의지도 없었고요. 이번에 편하게 전개를 받아준다면 역시 3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3번, 5번, 9번은 3복 복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 점검 부탁드리면서 무엇보다 이 레이스는 승급전 완벽한 적응을 보인 6번마, 4번마 베스트럭키를 강조해도 어떤 말로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전개도 3경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확인하셨죠? 4번 베스트럭키는 뭐 능력 마필은 아니지만 이 편성은 너무나도 상대가 좋아졌어요. 직전 하이페이스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 레이스까지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의심하기 힘들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후차권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겠죠. 당일 상태까지 잊지 않고 점검해드리면서 깔끔한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1200m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안말한정 경주고요. 12마리 출전,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의 핵심 포인트는요. 우선 인기권 1번마 안목항, 그리고 8번 질주의 꿈, 9번 파워타워, 6번 빅리버도 인기 끌 수 있겠죠? 사두간에서의 누가 더 가장 유리한가요? 우선 기본 핵심은. 그리고 중심 잡고 나면요. 후착은 딱 한 방으로 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받치는 맞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딱 봤을 때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능력적 우위가 너무 강합니다. 배당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정확한 한 방이 중요한, 정확한 한 방을 제대로 때려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만큼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금 확보가 중요한 4경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중에 좀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당일 준비된 내용 실수 없이 상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1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등급 경주고요. 총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피스와 9번 오아시스 걸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구도고 대끼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5번 원더풀 피스는 직전 코스 이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빠른 레이스 잘 견뎠고 9번 오아시스 걸은 승급전은 실패했지만 정 마친 이번의 구도에선 상대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앞말이어서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도 그렇고 능력 면에서도 의지 면에서도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두 마리 모두 나쁘진 않습니다만 파괴력 있는 마필들은 아니라는 거, 두 마필 앞말로서 조금씩의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중에 변화를 위해 좀 노력했던 이변 이두가 있어요. 입상 3척만 해도 여기서는 가치가 큰 이두인데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마 다크 템플러라는 마필입니다. 원래 선행 습성이었어요. 선행을 쭉 뽑아내서 이제 장악하고 버티려고 하는데 계속 직선에서의 뒷심 부족 때문에 3위, 4위 입상권에서 계속 밀려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지를 바꾸게 되죠. 선입권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빠른 레이스에서 한 발을 써보려는 추위권의 모습으로 변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최근 4번에 뛰었던 경주들만 판단해 보신다면 능력적인 모습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레이스 자체는 그렇게 강력한 빠른 레이스도 아닌데다가 이번만큼은 27조의 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조창욱 기수도 단일 출전하고 있고요. 27조에서도 일요경마 단일 출전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 다크 템플러는 변화의 포인트를 가져오기 노력한 그 부분 복병마여서의 가치 여기서는 반드시 챙겨가시고요. 한두 더 7번마 백두킨이라는 앞말입니다. 이 앞말 역시도 기본기는 있어요. 근데 마필 주행 습성 자체가 계속 발주 자체에서나 악벽 자체에서 악벽을 부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연결이 잘 되질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비 오는 날이긴 했어도 1600m에서 기습을 나가서 끝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던 전력이기도 해요. 결국 강급이 되기도 했고 마방 이적도 이제 8월달에 28조에서 20조로 이적했던 모습이긴 한데 강급 이후의 걸음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직전의 경주도 이탈을 하기 전에 발주기 자체 상당히 심하게 요동을 했던 마필이에요. 당연히 그 요동의 여파 때문에 발주가 매끄럽지를 못했고요. 처져 있는 가운데 기본기만 보여줬는데 탄력은 보였던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고쳐내기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7번 백두킹 같은 경우는 정상 발주를 받아주면 여기서 사고 칠 수 있습니다. 2번 다크 템플러 그리고 강급된 마필 7번 백두킨의 의지 여기서는 사고 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마필 모두 챙겨가십시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이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4경주 이어서 다시 한번 5경주 승부처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 자체는 약간 까다롭죠. 기본적으로 스피드형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고 누가 더 전기에서 유리한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가장 잘하는 게 백동일 아닙니까? 누가 더 전기에서 유리한지 이미 딱 떨어져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마필의 상태까지도 또 의지까지도 확인이 끝나 있어요. 붙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후차권도 정리가 돼요.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주력을 때려내느냐가 그게 저한테는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적중에 대한 확신이 강한 5경주 내용 파악 끝나 있는 만큼요. 당일 상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다가서겠습니다. 당일 많은 상황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6경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400m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12마리 마필 현대급 기복형의 마필들의 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6번마 페르디도 로켓 그리고 안쪽 3번마 파워 언더풀 두 마필이 강한 인기몰이를 해줄 겁니다. 페르디도 로켓은 부중에 57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아쉽지만 상대들이 많이 약해졌고 3번 파워 언더풀 같은 경우는 1000m 자체에서 그 파괴력 자체가 거리를 늘리자 조금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경주를 통해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 점 자체는 높이 평가가 가능하죠. 두 마필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챙겨갈 마필이긴 하지만 모두 능력 마필은 아니다. 틈은 존재한다. 틈을 열어볼 수 있는 첫 번째 전력은 안쪽에 있는 2번마 투투 페어입니다. 마체가 이제 좀 얇아 보이는 앞말입니다. 이제 힘이 좋은 추위권의 모습으로 이제 선입권의 모습으로 입상을 계속 해왔던 전력인데 출발 자세가 좀 좋지를 못한 모습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발주의 매끈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고 그 부분 때문에 12월 29일 때는 출전 제외가 되기도 했었죠. 직전의 경주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차분하게 운영을 하지 않고 기승했던 요하니스 기수가 너무 욕심을 내서 물론 마방의 주문이 있었지만 무리하게 앞선에 가담시키려고 노력을 정말 했었고 가담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초반에 힘을 써버리니까 직선에서 한 발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적임 안장인 정규현으로 안장 교체가 된 겁니다. 원래의 능력을 가지고 띄워준다라면 2번 투투페어는 보여줄 거력이 더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5번만 샤이닝 가이도 같은 맥락이죠.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니지만 역시 꾸준한 주폭을 자랑하는 힘이 좋은 모습이에요. 마차는 좀 얇은 모습이어도 직전은 이제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을 했지만 안쪽에서 모래를 어느 정도 맞아도 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선두권 1400m라면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5번 샤이닝 아이도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마필. 두 마필 모두 다 직전 이후의 내용이 좋았다는 거. 2번 투투페어리, 5번 샤이닝 가이 잊지 마시고요. 당일 상태까지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출전입니다. 6경주 추천 경주죠. 4경주, 5경주, 6경주 스트레이트. 여기서 먹어야 돼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먹을 게 없거든요. 중간부 6경주 같은 경우는 이미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중심 잡아드렸던 문학 미스치프도 있고요. 실전 기본 사이즈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금화 에잘도 있고요. 뭐 기본기 좋은 이스트반도 있고요. 대당 내절 블루마카랑도 있고 뭐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싹 다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면서 붙는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요. 큰 배당보다는 정확한 한 방을 목표로 붙는 구도예요. 딱 정리 우선 분석부터 임했습니다. 분석 임했고 훈련 상태 확인하고 나서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란 판단이 들어서 내용과 의지까지 확인을 했더니 딱 일치가 된다면 이번 경주 딱 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심 단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고 만약에 현장 상태가 좋은 마필이 있다면 받쳐나간 마필은 분명히 가져가긴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최소 근역수로 때려드릴 수 있는 압축 한방 경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압축된 내용. 전개와 분석과 의지까지 확인됐으니까요. 실수 없이 강한 한방 약속드리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입니다. 1400m 4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4번만 해피피버와 7번 파이트 매직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 경주죠. 해피피버는 최근의 기세가 정말 강하죠. 브리더스컵 예선이었던 경주를 제외하고 4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으로 직전에 1600m도 선행 강공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하지만 파괴력이 좀 떨어졌다는 것은 좀 아쉽고 부중에 올라갔다는 부분 자체도 조금의 마음에 심적 불안감은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도 하고 7번 파이트 매직은 잘 타면서 직전 간편에서 변화를 보였지만 역시 기복이 좀 심하다는 거. 두 마리 마필도 괜찮지만 여기서 변화를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2개의 마필 챙겨가십시오.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티아라 위너라는 전력인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이제 마방 정지 사건에 같이 휘말려서 휴양 공백기를 가져가고 마방 이적도 잦았던 전력이에요. 뭐 13조에서 시작을 했다가 7조로 옮겼다가 12조로 옮겼다가 뭐 31조로 계속 이적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좋지를 못했고 휴양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와서 다시 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때부터도 걸음이 좋아졌고 직전은 너무 빨랐어요. 페이스가. 무리하게 붙이려고 했지만 코너부터 흐름과 모래에 좀 밀려버려서 아쉬움을 토로했었는데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선행권 스피드형 마필 한두 빼고는 빠르진 않거든요. 코스 2점, 최적의 전개, 그리고 이제 회복된 컨디션 속에서 장구 변화 속에 의지를 보였던 1번 티아라 위너는 여기서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될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한두 더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12번만 성산 파워라는 전력입니다. 역시나 최근에는 아예 참고 가는 걸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1600m도 이 마필은 선행을 가서 꽂힌 전력이 있는 전력입니다. 중간권의 마필들이 강하지 않다는 거. 다 어리버리한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성산파워는 직전의 경주도 철저하게 참아보면서 계속해서 걸음을 재가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요. 상태감도 많이 올라왔다는 판단입니다. 마방 자체의 내용도 좋아졌다니까요. 12번 성산파워도 여기 사고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안쪽 1번 티아라 위너, 최외곽 12번 성산파워, 인기마 틈을 깨줄 수 있는 또한 3복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전력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 체킹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7경주입니다. 1700m 혼합 4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기복형 연합 4등급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로 데끼려 갈지 솔직히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아마도 7번 센스쟁이와 실전배려가 우수해지고 있는 9번 행복왕자 그리고 문세영이 한 장 11번 황금럭키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7번 9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두 마필 모두 이제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초반에 언급드렸다시피 파괴력 있는 마필들이 아니라는 거. 틈은 반드시 열려있다. 첫 번째 마필은 1번마 빅트리플입니다. 정말 이 마필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고요. 답답합니다. 아시죠? 직전에 이제 다이내믹 커밍이죠. 화이팅 랭퍼 두 마필이 대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마필의 내용과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 놓고 때리자. 빅트리플 사고 친다. 이거 놓고 때리자. 이거 놓고 다이나믹 커밍 한 방. 그때가 30배였어요. 주력 막건이. 근데 정말 채보면은 된장인가 봐요. 최근에 진짜 마지막 채찍한 대를 못 때려가지고 코차로 집니다. 오지나 말지. 걸음만 뽀록 나고. 1700m 인코스에 송지철로 바뀌었어요. 이탈 자체가 빠르진 않지만 1700 코스에서 인코스면요. 그걸 좀 상세하면서 나갑니다. 여기서 이 마필 또 승부예요. 잊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6번만 마이티 윙이란 마필도 최근에 못 뛰었다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직전에 못 뛰었다라고. 직전 경주는 너무 갇혔어요. 희종 전개를 풀어낼 수 없는 자리에서 상대들이 계속 치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레이스를 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일 잘하는 멀로로 교체한 거고요. 다행히 이번 레이스는 빠른 마필이 없다는 겁니다. 선행까지도 가능한 6번 마이트윙 의지가 충만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직전 아쉬웠던 1번 빅트리플 그리고 6번 마이트윙 어떤 마필들보다 2번 편성에서 강조들을 이유가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마필 이 레이스에서 챙겨가시고요. 당일 상태까지 점검 잊지 마십시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600m 혼합 4등급이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오늘의 4경주 일요부산 4경주 추천 경주죠. 이 현등급에서의 정체기가 좀 긴 전력들이 많아요. 공백을 다녀온 마필도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스피드감이 늘고 있는 마필들이지만 전개에 좀 민감한 전력들이 상당히 많죠. 무엇보다 직전 경주 마방의 의지 속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 한두가 있는데 강조드렸던 마필들 중에 그 마필이 여전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는 내용이에요. 그 마필과 함께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도 분명 딱 떨어집니다. 얼핏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봤을 때는 정리가 돼 있는 내용까지 확인이 돼 있는 경주니까요. 부산 4경주 배당적 가치까지 노려볼 수 있는 4경주인 만큼 당일 마필들의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자신 있게 승리로 다가가겠습니다. 당일 많은 사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1800m 국산 4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풀게이트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추천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메인 라이트 8경주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번 레이스 자체도 회복세의 마필들은 드러났어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번 경주는 이제 중심도 중요하고 후착도 중요하지만 거품 인기만 한두가 있더라고요. 왜 이 마필이 인기를 끌지? 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있어요. 아, 이래서 인기를 끌겠구나. 근데 우리는 이 마필을 10원짜리 한 장도 사지 않을 겁니다. 그 마필은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품 마필 걷어내고 중심 잘 잡고 한 방이면요. 이번 레이스도요. 따뜻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내용 파악에 주력을 했고 확신에 가까운 경주인 만큼 실수 없는 승리 약속드리면서 당일 현장에서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사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등급 9마리 단촐한 3등급 경주죠. 6번 투투그레이트와 2번 원더풀 컨트리 아마도 2.5배? 많이 팔리면 2.5배 정도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3배 3배 이하의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최근 두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뛰어왔던 상대들과 성장세가 좀 여타 나와 있는 마필과 다르다는 거죠. 입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전개에서 부딪힘도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우선 열어두고 접근하시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틈이 있다라면 2두에 2두밖에 없어 보여요.
첫 번째 마필이 7번 빅풋이죠.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연투를 이어오다가 다리가 좀 좋지를 못해서 이제 장골 쪽이 골절이 생기다 보니까 좀 휴양이 좀 길어졌었어요. 재검 당시는 이제 통과하는 데만 좀 의의를 뒀던 모습이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인 안정감도 나쁘지 않았었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유심히 찾아봤을 때도 상태는 예전 이제 그 100%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한 8, 90% 이상의 컨디션을 분명히 찾아낸 모습이에요. 11조 자체에서의 내용 자체도 많이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보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기존에 착용했던 장구들도 싹 다 바꿔가면서 이제는 이번 경기 아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어서 성과졌던 7번 빅풋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8번만 닥터시크도 여기서는 최선입니다. 지금 65의 풀 레이팅에 걸려 있다 보니까 58이에요. 어차피 58이 아니더라도 여타 편성을 가도 계속 레이팅 때문에 높은 부중을 달고 뛰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3척을 해서 아예 올려버리든 간에 2등을 해서 올려버리든 간에 마방에서는 승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 그것만 알고 가신다면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스피드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타이밍에 따라서 취입도 되는 마필인 만큼 8번 닥터시크의 의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산 오경주는 인기권 2두의 능력 성장세 좀 강조를 드리겠고 함께 엮어드릴 수 있는 7번 빅풋과 8번 닥터시크는 어떤 승식으로든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상태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입니다. 1600m 2등급 경기로 치러지고 있고요. 6번말 릴페트론, 1번말 레드블레이드가 우선 인기를 끕니다.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여타의 경주보다 높은 편이에요. 1번 레드블레이드는 승급전이지만 1600거리라는 거. 1600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곡선 주로가 나오기 때문에 스피드가 좋은 레드블레이드도 불리할 게 없고요. 6번 릴페트론은 직전 우리 메인 승부의 중심이었죠. 승급전 관계없다. 이거 놓고 때리자. 릴페트론의 허시데이버 당연히 한 방 때려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릴페트론이 직전에 진로가 막혔어요. 진로 안 막혔으면 우승이었다는 거죠. 쌍까지 때려 먹을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두 마리 마필 높게 평가하시고요. 2두에 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두 마필밖에 없습니다. 3번 라피도쿠스. 참 아쉽죠. 송문길 마방에서는 마필의 성장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거세를 담행을 했는데 문제는 거세하고 나서 마필이 나빠졌어요. 거세하기 전에 3연승 달리던 마필이 거세하고 나서 기복을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마필인데 어찌됐든 직전의 경주는 선행삼에 휘말리면서 아쉬웠지만 힘이 좋은 전력이어서 1600거리는 문제 없어요. 마방 자체에서도 자신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두 더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7번 OK 킹입니다. 앞말치고는 근성이 좋죠. 이 마필은 이제 좀 기복이 심했던 부분 자체가 과거에는 모래를 아예 맞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레이스를 장악하거나 수도권 외선을 장악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따라간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거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영주는 발주 과정에서 다리가 꺾이는 착지 불량이 있었다는 거 그것만 아니었다면 좀 더 성장이 가능했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탄력 좋은 7번 OK 킨도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요 팀이 나온다면 40조 2마리예요. 3번 7번 3번 7번 40조 2마리 마필이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승식으로든 활용해 주시고 두 마필의 상태 점검 잊지 마십시오. 두 마필 내용 모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확인하신 내용 챙겨가시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800m 1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죠. 6번마 뉴레던즈, 국산마 최강, 작년 대통령배를 삭발했던 그리고 외곽 10번마 로카드 7. 두 마필이 4점대, 3점대 후반에 배당을 형성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뉴레전드는 여기서는 어차피 띄어 있는 마필 몇 두의 제 외산 마필이 있지만 강제를 모두 피했어요. 뭐 선행도 되고 선두권 이산 외곽도 되는 마필이어서 크게 이상이 없는 만큼 여기서는 기대가 되고 10번 로카드 7은 대위 초에 막 강력한 연투를 막 5연승을 달려갈 만큼 뭐 6등급에서 2등급까지요. 근데 이제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레이스를 못 만나다 보니까 각지를 변경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어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 부분이 안정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2두는 배팅권에서 둘 다 무조건 챙기셔야 될 마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전개 2점 마필 한두가 있고요. 의지 보인 마필도 한두가 있는데
바로 안쪽 1번만 신라의 전설이라는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6번 뉴레든드가 맘만 먹으면 여기서 선행 갑니다. 근데 무리하게 꼭 선행 갈 필요는 없어요. 뭐 어차피 발주 받아봐야 2, 3, 3 가볍게 따라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58 달고 이탈이 빠르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1번 신라의 전설입니다. 1800m만큼은 코스를 받고 선행을 갔을 때 파괴력은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이에요. 1등급 올라와서는 그런 레이스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휴양 다녀와서 뭐 병력 없이 좀 휴양 다녀와서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인코스에서 52.5의 가벼운 중량이면요. 선행 성공 시 1번 신라의 전설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통령배에서 함께 가능성을 보였던 3번 메이저 알파도 어쨌든 인기권이라도 이 마필을 안고 가야겠죠. 초반에 힘을 쓰면 뒤에서 한 발이 안 나와요. 이 마필은 그러다 보니까 놔주고 마지막 한 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고 있죠. 어찌됐든 그러면서도 착승권은 이상의 성적을 거둬가고 있고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준비 모습은 충분히 여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스에서 틈이 될 수 있는 인기를 떠나서 3번 메이저 알파도 어떤 승식으로도 여기선 챙겨주실 마필입니다. 부산 6경기 정리됐죠? 6번, 10번 2두의 능력 성장세의 마필을 모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습 나설 수 있는 1번 신라의 전설과 3번 메이저 알파가 이 판을 깨줄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마필 모두 승식에 대한 활용, 또한 당일 마필의 상태에 대한 체킹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경주 10마리 구도고요. 하나만한 경주죠. 왜 하나? 많아. 정말 그들만의 리그죠. 청담도끼, 문학지프, 그랑프리 우승 마필, 그랑프리 3위 마필, 58.5, 60 문제 없어요. 뭐 1.2배 나올까요? 1.2배 나올 것 같습니다. 1.2배로 끝나지 않을까. 많이 나오면 1.3배.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마사 이제 핸디캐퍼들이 이편성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얘네들이 출전했다라고 하지만 삼복하라는 거예요. 삼복. 1.6배 사실 거예요? 1.3배? 1억 사실 거 아니면 사지 마십시오. 쌍도 의미가 없더라고 봐요 저는. 삼복을 찾으셔야 되는데 두 마리밖에 눈에 안 띕니다. 4번 나스카 프린스. 대통령배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고 직전 1600 무리한 선에 가서 무너졌던 거지 나름대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부담 증량이 너무 좋고요. 선행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3차는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한두 더 말씀을 드리면 7번 참마. 매번 다리가 좋지 못했던 그 단점 때문에 기복이 심하죠. 근데 직전에 한번 철저히 참아봤어요. 아예 참고 한번 추입해봤는데 조금씩 변화가 올라오고 있죠. 역시나 이번 레이스에서 2위권은 힘들더라도 3위권 내 기본 입상은 가능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과 7번의 가능성 넓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당일 상태 3복으로 엮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10경주는 아무래도 좀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 준비된 내용 말씀 전달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후반부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400m 3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12번의 마필들 빡빡하죠. 10번마 라운퍼스트 과천시장대 우승한 안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어떤 마필로 대길이 갈까요? 이건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근데 아마도 입상을 하냐 마냐 그걸 떠나서 9번 강원포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문세영 안장이기 때문에 10번, 9번으로 대길이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라운포스트라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거리도 늘었고 선행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세게 볼 이유는 많긴 하지만 틈이 분명히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여기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마필이 2번은 파이팅 히어로란 마필입니다. 12조에서는 굉장히 이 마필 도입 당시부터 기대를 걸었던 전력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거름이 나오질 않아서 정말 많이 했었고 휴양도 보내고 거세도 하고 갔다 오고 나서 최근에 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사실 11월 30일 경주 때 좀 쥐어짰었던 모습이 있어서 직전 경주가 좀 위험하지도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이게 마필 스스로 뛰려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51.5면요. 이 레이스에서 가장 유리해요. 승부점 구애받지 않고 더 뛸 걸음 이번 파이팅으로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외곽에 이제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온마 다이나믹 펀치라는 마필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점핑 출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능력의 격차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파이팅 히어로란 직전의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직전은 56.5의 고부 중에 전개가 꼬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너졌던 거지. 기본 능력은 여유가 있는 마필이라는 거. 52의 가벼운 중량이면 이 레이스도 따라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방에선 내심 기대감이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가셔도 5번 다이내믹 펀치는 챙겨갈 이유가 많겠죠. 9번, 10번 모두 능력 자체는 기대가 되지만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2번은 파이팅 히어로의 최근의 변화, 그리고 5번은 다이내믹 펀치 의지 절대로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당일 상태까지 점검하십시오. 백동일로 당일까지 실수 없이 마필들의 상태까지 마지막 의지까지 확인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1호 경마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현장에 찾아뵙겠습니다. 1호 경마 정말 대승하고 싶은데 대승을 못하더라도 정말 승리 이겨드리는 하루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강한 1호 경마 실수 없는 승리 약속드리고 현장에서 찾아뵙겠다는 말씀 저는 다시 한번 다짐 전달 드리겠고요. 백동일은 3주차 금요 경마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